잘하시네요. 해체. 네, 맞습니다. 여러분, 도로변에 계시는 분들도 안으로 좀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큰 함성 소리 시작하면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성 소리와 도로변에 계시는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함성! 네, 힘을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죠.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전북도민 찬수서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시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집회 사회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 한번 해보고 같이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윤석열 퇴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지금 계절이 바뀌면서 54일 됐다고 했잖아요. 계속 겨울이어서 어두웠는데 오늘은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고 눈빛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집회도 자유발언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발언하고 싶은 시민분은 천막 앞으로 오셔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집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발언 그리고 공연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동료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만큼 발언 시 반말이나 비속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언어나 비인간 동물에 대한 대상화도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는 발언 듣고 가겠는데요.
첫 번째 발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홍정훈 변호사님 모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요청드릴 말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의 홍정훈 부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요청을 받았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서부지법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불허가 결정에 어떤 의미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여쭤주셨는데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짧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사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결정 관련한 얘기가 너무 쉽게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그 폭동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뭐 소요죄라든지 그리고 상해를 입혔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이런 죄들 그리고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죄 이런 것들로 처벌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인을 앞세운 내란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부수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면 입혔던 행위와 사람들이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와서 집기와 건조물을 부수고 공무원들인 경찰들을 폭행하거나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구조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구조가 같아 보입니다. 구조가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오마이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너무 전 인상이 깊더라고요.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그때서야 법원 행정처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찾아가 쳐다보고는 이거는 내가 TV에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사태가 심각하더라. 엄히 이거는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거나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 등을 국회에서 나와서 하더라. 그런데 민의 현장이고 국민의 주권이 직접 실현되는 국회라는 현장이 총칼을 든 군인들이 들어와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고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관해서는 왜 법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결국에 정말로 법원이 정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그걸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자신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그 현장을 찾아와서 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판사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자기들이 회의까지 해가면서 했다는 이야기들은 결국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했고 자기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건물을 때려 부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 아니냐. 그것이 진짜 정의로운 행위이냐라는 취지였거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검찰 조직, 법원 조직을 늘 보잖아요. 답답한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 보수성, 소년등과해서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판결은 늘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굳은 아집 안에서 판결을 하는 이 사법 시스템이 너무나 불완전해서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목도할 때마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는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졸개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 또는 개선,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단순히 행정부의 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절대 무소불위에 우리가 논평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법부라 하더라도 그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의 구속영장 수사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에서 기각을 했더라. 이제 석방한다, 막 석방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시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습니다. 그냥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면서 여기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고위공직자 수사처. 뭐 하는 곳이에요? 수사하는 곳이에요. 그럼 기소는 어떻게 하냐?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서 누더기적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건에서 윤석열을 최초로 수사했던 데가 어디냐?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었어요. 검찰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윤석열 걸 끌고 왔어. 그러면서 수사를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라 기록을 사건 송부 요청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그래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걸 빼먹었냐면 경찰을 빼먹었어요. 구속영장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해서 피의자를 불러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검찰에게 검사에게 요청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 해서 2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플러스해서 연장을 10일 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구속영장은 총 며칠? 30일까지 구속영장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뭐예요? 경찰을 안 거쳤네. 공수처가 검찰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사건을 송부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검찰이 갖고 있던 윤석열 걸 끌어다가 공수처가 받았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공수처 10일만 남은 거야.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어요. 이제 검찰로 넘기면 원래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다시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법이 어떻게 돼 있다고? 검찰은 기소가, 수사는 공수처가, 검찰은 뭐만? 기소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법원이. 너희들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니네들이 수사한다고 왜 영장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 그거 안 돼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법원이 잘못한 걸까? 국회가 잘못한 걸까? 그냥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하지만 법을 해석하는 기관들은 그 법률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이 옳으냐 그런 거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떠나서 그럼 윤석열을 석방해야 되냐? 아니에요.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간은 계속되는 겁니다. 발언 시간 30초라고 했는데 아까 저한테 좀 길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이진수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내일이라도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다? 그러면 검찰 공수처는 정말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저 바빠 죽겠는데 서울 가야 돼요. 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 앞에서 나 막 촛불 흔들 거야. 우리는 두들겨 부실 수는 없으니까 촛불 막 흔들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촉구하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다 함께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청구 심판 사건에서 8인의 재판관 중 4인은 기각, 4인은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탄핵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6인이 찬성하지 아니하면 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근데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또 화가 나서 그날 하루 종일 방바닥을 긁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방통위법이 있습니다. 그 제4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의제 행정기관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합의제 행정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가맹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을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어. 장관 1인인 독임제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결정합니다.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독임제이면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합의제는 1인이 할 수 없어요. 이 위원회가 의결로서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방송을 누가 권력기관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제로 해놓은 이유는 뭐다? 이 방송을 국가기관 중에 대통령이나 힘 있는 자들이 방송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제를 두고 있는데 방통위법에서 이 5명을 어떻게 뽑냐?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3인 중 1인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교섭단체의 정당에서 추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당이 1인, 2인은 야당의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통령이 2명 지명하죠. 그 다음에 3명 중에 여당이 1명 하죠. 그것만으로도 면신이야. 3명이야. 야당은 2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명은 누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방통위에 들어가서 싸워서라도 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위원회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 법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의결한다.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어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개의 정족수라는 게 없었을까? 법률 규정에. 우리가 여기 시민사회단체 총회 열면 뭐예요? 우리 총회 회원들 중 과반 이상의 위임장을 받던 참석을 하던 한 사람들이 과반 이상 참석을 하면 개의 회의를 열고 그 안에 과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도록 다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회의를 여는 그 정족수를 정하지 않아놨다고. 왜 그랬을까? 합의제 행정기구니까 5인이 합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 야, 법률에서 제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라고 돼 있었잖아. 근데 헌법재판소에 이진수가고 김태균가요? 그 2명밖에 없었잖아. 2명이 제적위원이잖아. 2명이 참석해가지고 둘 다 찬성하면, 2명이 참석해서 둘이 다 동시에 찬성을 하면 과반이 넘어간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걸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그 뭐예요? 저기 죄송합니다. 안 보여가지고. 한국 방송고사 이사 추천하고 박문진 이사 추천하는 거 방통위에서 통과시킨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기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문헌에 제적위원이라고 돼 있으니 2명이 제적하면 2명이 나와서 하면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한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기관이냐면 그 법률을 헌법에 맞추어 해석을 한 다음, 헌법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 다음
그 해석에 따라서 헌법을 합헌적으로 모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서 방송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그걸 법률로 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방송통신의 자유라고 하는 공공성, 그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놓았던 그 헌법 규정과 법률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자 하나의 제조기관이란 말 하나에 매몰돼서 그렇게 문자 하나만 보고 해석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추천하면 뭐 하면 돼? 추천하면 임명을 안 해버리면 돼. 최민희가 그렇게 임명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추천한 2명만 계속 놓고 있으면 돼. 그 2명만 계속 놓고 그 2명이 마음대로 뭐하면 MBC하고 KBS 장악을 위한 그 이사들을 다 갈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잘못된 게 아니래잖아. 이런 판결한 사람이 4명! 몇 명?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끊임없이 노려보고 지켜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판결을 하는 재판장들이 이런 판결하는 재판관들이 윤석열과 그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지 우리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안 추워서 조목조목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죠? 잘 들었죠? 방금 하신 얘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헌재 정확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맞는 것 같죠? 저희 구호를 외쳐달라고 해서 구호를 한번 크게 외치고 다 2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즉각 기소 처벌하라! 처벌하라! 윤석열과 부역자는 폭동 조작 중단하라! 내란 공범 국민의힘 지금 당장 해산하라! 네, 2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그 넓은 산 위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공격을 충분히네요. 세상에 도전하는 게 머물지라도 함께 두 우정을 믿고 있어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쉬니까 그거 꼭 기억해주고 저희는 2월 8일 오후 4시에 다시 여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진 시작하도록 할까요? 그 구호 같이 한번 외치면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즉각 기소 처벌하라!
처벌하라. 윤석열과 부역자는 폭동 조장 중단하라. 내란 공범 국민의힘 지금 당장 해산하라.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행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여기 선생님 앞으로, 뒤로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호 좀 가면서 그쪽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면, 윤석열 파면, 퇴진. 특검, 내란범 특검, 해체. 들리시나요? 네. 지금부터 행진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관공차가 먼저 가고요. 그 뒤로 행진대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자,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은 깃발을 들고 계신 분 중에 윤태주 본부 깃발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주 깃발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다른 깃발은 옆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대에게 들어주세요. 자, 윤석열 국민의 한쪽을 우리 당과 이쪽에 자, 또 한 번 인터넷 쏘겠습니다. 도망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쏘겠습니다. 네, 소리가 적당한가요, 이제? 네, 좋습니다. 자, 윤석열 대진의 본인 전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내란과 윤석열 구속하라! 내란 동주 세력 국힘당을 해체하라! 전주 당신 다 시키는 조배수는 세명하라!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윤석열 퇴진을 외치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연장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만들 줄 알았는데 어쩌면 연휴 기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꼴은 정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킬 때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시민들에서 힘차게 함성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아까 외쳤던 그 기억나시죠? 퇴진! 해체!
예랑법 특검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검 해체 퇴진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 네, 이번 주에도 저희에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미소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참수구를 외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참수는 좀 강한 것 같고 처단하겠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처단하라! 처벌하라! 내란구역자 북힌당을 해체하라! 윤석열 방탄 앞장서는 조배숙을 제명하라! 제명하라! 퇴진! 해체! 제명! 특검! 퇴진! 퇴진! 해체! 제명! 제명! 네, 함성 시작! 내란범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속기간이 10일 연장이 불어냈다 하더라도 검찰이 바로 기소를 해서 이 세상 밖으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다시 나올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 구하겠습니다. 퇴진! 해체! 제명! 조배숙 제명! 네. 오늘은 조금 행진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붙어주시고요. 깃발 너무 방송차 앞으로 붙지 마시고 거리를 조금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깃발을 정리해 주세요. 네, 죄송해요. 네, 대우 앞으로 조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거리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구하시겠습니다. 퇴진! 해체! 제명! 특검! 함성 시작! 네, 노래 부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응원봉과 피켓을 흔들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누가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너를 향한 내 눈빛을 친절한 미소를 기다리지만 눈앞에서 우리의 것이기를 알 수 없는 미래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내란 시계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척결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특별 시민들입니다. 저희가 매주 집회를 하면서 지금 그 상가에 영원하신 가야목사에게 피해를 드리고 있는 것부터 이 자리에서 들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여느 시간에 세상과 꼭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김상국이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주세요. 들어온 숨결이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면 파면 윤석열 파면 해체 제명 함성 시작.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힘당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전북망신 다 시키는 조배숙을 제명하라.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동조 세력 국힘당을 해체하라. 전북 민심에 망하는 조배숙을 제명하라. 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아닙니까? 네, 파면 해체 제명 탄핵 해체 제명 특검 함성 시작.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힘당을 해체하라. 전북 민심에 망하는 조배숙을 제명하라. 내란 특검 시행하라. 시민으로 시행하라. 파면 해체 제명 특검. 네, 무대 앞까지 노래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올려주세요.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는 포기할 수는 없어.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란범 윤석열 구속 직후 파면 가자. 파면 가자. 파면 가자. 파면 가자. 윤석열과 부역자는 폭동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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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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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 음악은 힘내라는 제목인데요. 그동안에 50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힘을 많이 내고 더 많은 힘을 앞으로 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한번 힘내고 현 선물로 윤석열 기소될 수 있는 날까지, 퇴진되는 날까지, 파면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절대 용납하지 맙시다. 전국도민이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다음에 내란 속에 윤석열 세력 타도하고 민주공화국으로 함께 지켜냅시다. 거리에서 다시 만나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